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정치권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짧게 원포인트로 질문 드리려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7일 중앙일보 인터뷰가 결국 거화정이 됐는데요. 예. 그 핵심을 보면 그분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할 거냐. 1초의 이 망설임도 없이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검사 출신으로서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비리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근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근거를 밝혀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이자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그 국내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저도 대통령을 옆에서 모셔봤지만 예. 분이 대부분 본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은 다 참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공개를 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 자체가 위 정권을 집단 범죄화하는 그런 매우 망언적인 그런 행태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집단 범죄화하는 망언이었다. 예. 의원님도 기자회견 통해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뚤어진 욕망과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게 정치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건 어떤 혐의점이 있을 때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의 직무유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 검사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5년 동안 4년을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예. 그 총장을 하셨던 분이 그 비리가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수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고 본인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했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 사과 요구에 윤석열 후보가 말이 약간 좀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 대통령님의 생각과는 같다. 우리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뭐 이런. 이 문제가 발언의 파장이 커지니까 본인이 그거를 다시 담으려고 하는 건데요. 예.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우리 민주당 정권의 범죄에 본인도 같이 동참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앞뒤가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예.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그런데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너불성설이죠. 윤석열 후보 인터뷰 자체가 급발진이고 그리고 청와대와 그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부를 범죄 집단화한 굉장히 망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선거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요구대로 사과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죠. 본인이 어찌됐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국민들을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다. 최소한 레토릭이라도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공언을 하는 건 저는 이전까지 어떤 이 선거를 봤을 때 어느 후보도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게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이렇게 되면 예. 대통령과 제1야당이 대립하는 전선이 형성이 돼버리고 선거 기간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협치나 타협을 사실은 후보 입에서 나와야 될 얘기는 협치나 타협이죠. 예. 그런데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저렇게 직설적으로 표시한 전례가 없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만든 건 윤석열 후보 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분노의 결집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진영 대결 격화가 되면서 현 정부의 차별화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사라지면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글쎄요,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도 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만, 예. 어쨌든 저부터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 망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마음들 상당히 바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남은 기간에 유권자 표심을 결정질 최대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역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대전환의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